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인데 악의적 공격이다. 강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직 보좌진들의 제보와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청문회입니다. 저희 채널A가 새롭게 취재한 의혹이 보도됐는데 짐이 무겁다며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을 공항 보안구역으로 불러서 짐을 들게 했다라는 의혹이 취재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희 채널A 기자가 A씨, 강선우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을 만났는데 짐 무겁다라며 선배 보좌진 통해서 들어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항공기 게이트 바로 앞에 대기했다. 공항 보호구역이라 허가 없이 입장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임시 출입증까지 발급받은 후 짐을 들어줬다라는 제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보좌진이 짐꾼이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특권 의식에 찌들었으면 공항 보안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좌진을 불러 짐을 나르게 하겠는가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도 커뮤니티 등에 등장했는데 함께 보시죠.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는 국회 직원을 인증해야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글 중에는 강선우 후보자를 겨냥해서 10분마다 욕, 문자, 고함, 많은 보좌진들 정신과 치료, 가전, 가구, 견적 비교도 지시, 명품 구매 심부름도 있었다. 호캉스 픽업이나 술자리 대리운전도 지시가 있었다라는 글도 올라왔고요. 빵긋빵긋 웃으며 악수한 뒤에 차 타자마자 손 소독제로 샤워를 했다라는 글도 지난해 7월에 올라왔습니다. 다양한 이른바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곽규택 의원님. 뭐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이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제기된 이 갑질의 행태를 보면 정말 갑질 백화점인 것 같아요. 예. 이 중에서 하나만 사실 확인돼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처음에 원래는 뭐 자택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 부분, 또 뭐 변기 수리를 보좌진에게 맡겼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좌진에게 문자를 통해서 10분에 한 번씩 욕설을 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공항 보안구역까지 들어와서 짐을 나르게 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지금 갑질 행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만 보면 국회의원 된 이후에 5년 동안에 보좌진을 46명을 교체를 했다. 면직을 시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46명이 아니라 28명이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내부 승진 등도 있고 하니까 교체는 28번이다. 예, 그런데 사실 5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보좌진을 28명을 면직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것도 많다. 예, 그래서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갑질이 사실 상황이 굉장히 높다는 게 방금 보셨듯이 그 여의도 국회에 보좌진들 사이에 이제 익명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 올라온 글을 보면 민주당 이제 보좌진으로 추측이 되는데 전임 보좌진들의 이런 갑질 피해를 갖다가 커버를 쳐주라고 한다. 현 보좌진들한테. 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현타가 온다. 이런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 전직 보좌관들의 제보에 대해서 지금 있는 보좌진들에게 이른바 좀 커버를 치라는 지시까지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갑질의 정말 끝판왕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현 보좌진들이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을지로위원회 이런 것까지 둬가지고 갑질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두둔할 사안이 아니고 이 정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당연히 강선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김기흥 대변인께서 KBS 방송기자 시절에 또 국회 반장을 하셔서 대나무숲, 여의도 옆 대나무숲, 그게 임금 님기는 당나귀 답답하면 가서 그 외쳤다는 그 대나무숲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좌진 현재 한 3-4명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변기수리, 쓰레기, 하나 또 뭐였더라? 욕설 문자. 아니요. 그건 대나무 숲이고 네. 쓰레기가 2종류가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가 네. 있었고 또 국회의원 회관에 차를 싣고 와서 그렇죠. 쓰레기를 버리라. 얘다가 공안 보안구역. 이제 요분들은 전직 보좌진 신분을 밝히고 기자와 만나서 제보를 한 분들이고 지금 방금 제가 물어봤던 이 대나무 숲 인근위기는 그건 뭐예요? 커뮤니티 익명 커뮤니티인데 네. 아무나 막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모든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KBS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 내에서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뭐 뒷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어떤 거를 좀 의견을 제시하는데 네네. 그게 KBS 기자라는 어떤 거를 인증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 회사, 직종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대나무 숲은 국회 직원만 작성이 맞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이게 작년에 지난해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강선우 의원께서 그 당시에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안 되셨죠. 그런데 그때 이른바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글이 하나 올랐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 만나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거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대나무 숲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지고 굳이 손잡고 싶지 않은데 손을 잡은 다음에 친한 척하고 막 방긋방긋 웃다가 차에 타면 그 손소독제를 가지고 막 닦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닦는다는 그 자체가 그냥 뭐 여러 사람 만났으니까 코로나19 때 그냥 닦는 그 수준을 넘어서 샤워를 한다 그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고위원 출마 때 보니까 또 할머니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영상을 또 올렸더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이런 갑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꾹 참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슴에 이제 응어리, 돌덩이가 됐는데 지금 이분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낮은 무릎으로 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떼양볕에 있을 때 내가 남루한 우산이라도 그거를 받쳐주겠다. 비가 오면 함께 맞겠다. 굉장히 이제 약자를 위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 글들이 지금 비단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을 때 올라온 게 아니라 지난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 후보 때 이미 올라온 그래서 글들이다. 그 당시에 강선우 의원실에 있는 분들이 그 글을 누가 썼는지 이른바 색출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게 좀 뒤늦게 좀 알려졌고 이번에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누가 썼는지 색출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당권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분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또 지명을 받았을 때 좋은 얘기, 이빠른 얘기, 그럴싸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문제의식을 가졌던 있던 분들이 채널A하고 뭐 SBS, 일부 언론들에 직접 만나가지고 네.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성가족부는 약자를 위한 그런 곳인데 우스갯소리로 여갑부다, 여성 갑질부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희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내가 많은 것을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사과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좌표를 찍어서 이 두 사람은 결국은 뭔가 소통이 잘 안 됐고 문제가 있었고 근태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 더더욱 전 문제라고 보는 게 그런 해명을 국민들 앞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민주당 청문위원들한테만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은 문제니까 당신들이 날 도와줘. 이렇게 편을 갈라서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본질적으로 잘못됐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기자들에게 기가 찼다. 이 언론에서는 이거 명예훼손해도 되는 거냐 하면서 이거는 기사거리가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한때 기자였기 때문에 이게 왜 기사거리가 안 됩니까? 이건 그래서 기사거리다. 아니 기사거리 이상인 거죠. 그런데 왜 당에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언론을 제가 볼 때 입틀막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는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기용 대변인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해명과 반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쓰레기 관련해서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일 없다 반박했고, 변기 수리 관련돼서는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라고 했지만 해당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이 이 강선우 후보자와의 어떤 대화 녹취를 다시 공개했어요. 그래서 변기 수리, 고장난 변기를 가서 살펴봐 달라라는 어떤 직접적인 강 후보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 관련해서 46명이 아닌 28명이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오늘 곽규택 의원은 그것도 많다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A 기자를 만나서 전직 보좌진이 주장한 이른바 공항 보안구역까지 들어오게 해서 짐을 들게 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건 새로 의혹이 제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 후보자의 아직 해명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청문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해명과 반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야당의 공격이 좀 매섭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당 내에서도 자, 이 청문회 내에서도 이 해명이 안 되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문제 또 의혹들이 제기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고 설명하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것, 주장, 의견, 또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인터뷰가 있었고, 지금 또 채널A 취재에도 있었지만,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들은 직접 당사자가 썼다기보다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얘기도 들었다라는 글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청문회 가까울 거다. 예, 이거를 사실로 확정할 수 있을지, 강선우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오늘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게 갑질 의혹이 되려면 이 평소 강선우 후보자의 이 공직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좌관과의 관계가 이 공적인 어떤 역할을 같이 나누는 어떤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자기가 임용권을 가지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저런 행태로 나타났다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 이 여가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니 이제 부적격이다, 이렇게 논리가 좀 연결이 돼야 될 텐데, 몇 가지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갑질로 사실 확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는 일단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보좌관의 집안 일에 대한 부분, 쓰레기 문제, 그 46년 보좌관 교체,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게 충실히 소명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제기된 의혹들이 간단치 않다. 민주당 안에도 167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10명씩 가면 1,600명, 1,700명 가까운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만약 보좌진들이 이 비슷한 상황을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소명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배우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소 강선우 의원에 대한 다른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실에 소속된 비서관 측의 SNS 글도 있었고, 동료 의원들의 평가도 늘 이제 의원 개인을 볼 수도 있고 그 방의 분위기를 또 알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실제 갑질에 해당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는지, 아니면 이 통상 있을 수 있는 관계 안에서 발생된 일이 확대 과장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직, 사직 처리된 보좌관이 의원에 대한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기 수리 지시 의혹이나 아니면 집안 쓰레기를 국회 등에 갖고 와서 대신 버리게 했다라는 의혹 등은 구체적인 전직 보좌진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언론사의 취재 기자를 만나서 제보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숲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글, 그러니까 10분마다 욕설을 했다, 명품 구매를 대신 시켰다, 휴가 기간에 픽업을 시켰다, 아니면
악수하고 손 소독제로 샤워를 했다 등은 국회 직원을 인증해야만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긴 합니다만 익명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들도 전직 보좌진을 직접 만나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들, 방을 나간 보좌진들을 취업 방해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역시나 카테고리는 갑질에 속합니다. 중앙일보 취재예요. 전직 보좌관을 만났어요. 특정 인원을 콕 집어서 따돌렸다. 문제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경고. 전 보좌진들이 다른 곳을 지원해도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서 채용이 막히는 일이 반복됐다. 야, 그러니까 뭐 다른 방에도 못 가고 다른 어떤 일자리를 얻는 곳도 이른바 평판 조회 때 취업을 못하게 방해했다. 라는 전직 보좌관의 의혹 제기를 중앙일보 기자들이 만나서 취재를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 이게 만약에 지금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전직 보좌관이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서 직접 중앙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글쎄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방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른바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라는 것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이제 지금 그 전직 보좌진의 주장인 것이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는 뭐 인사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했어요. 사실이 네,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문회 과정에서 좀 앞뒤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보좌관들과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쨌든 이 전직 보좌관들 중에 근태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좀 과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좀 그 전 의원실에 그러니까 본인의 의원실에 있기 전에도 다른 의원실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설명이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가볍지 청문회 않다. 과정 가운데에서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각자의 주장만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때 보다 좀 상세하게 정리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부터 당장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좀만 지켜봐 주시면 의혹의 실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이 단순한 이제 꾸며냄인지 혹은 실제로 있었던 뭐 주도적인 어떤 문제였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사실관계를 좀 규명해 볼 법한 대목이 제 생각엔 곽주택 의원님 저 발언이 있었는지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하겠다.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 좀 규명해낼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국회 취재를 오래 해서 보좌진 그러니까 9급부터 뭐 5급 수석부좌관부터 막내 이 보좌진까지 가장 의원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경악스러운 말, 무서운 말, 사실은 금기시된 말, 해선 안 될 말이 너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금기시되는 발언이거든요. 동료 관계니까. 근데 저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좀 규명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직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회 보좌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적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을 하다가 뭐 서로 뜻이 안 맞아서 다른 국회의원실로 옮겨서 일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자기와 뜻이 안 맞았던 보좌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 정말 어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이전에 어떤 인격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그러면은 전직 보좌진 중에서 이런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실 규명을 해보자고 하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못하겠다 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 과거에 사실 뭐 미투 사건이라든지 또 갑질 사건 이럴 때
원래의 행위보다도 더 비난을 받았던 게 2차 가해죠. 피해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비난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고소를 한다든지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다른 직종으로 옮길 때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2차 가해로서 더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 그것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했다면 이거는 이거 한 건으로 낙마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실에 제보가 좀 들어온 모양이에요. 강 후보자 측이 다른 의원실 등으로 이직하려는 전 보좌진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제보가 여러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 후보자가 직접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글쎄요, 이게 뭐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라는 의혹과는 또 결이 다른데 보좌진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면 아예 다른 직종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평생 이제 국회에서 뭐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고 만약에 의원실에서 다른 의원실 등의 이 취업을 막는다면 답이 없는 건데 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본인이 볼 때 이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게 기사거리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그 당사자, 이른바 갑을 관계에 있었던 그 보좌진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제대로 못했어. 근태가 문제였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악마화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했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기자를 했고 우리 앵커께서도 기자를 해서 카메라 앵글이 있을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카메라가 없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차 안이라는 건 사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냥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까 그 여의도 옆 그 대나무 숲에 나왔던 얘기, 빵긋빵긋 웃다가 사람들 손잡고 막 그러다가 들어와서는 뭐 손을 닦는데 사실상 샤워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 이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는 거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리고 갑질을 받았을 때 너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너는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좀 더 검증된 사람의 입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네. 평판 조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실에서 일했던 친구가 다른 의원실로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강선우 의원님한테 여쭤볼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별로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다면 자기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질을 했는데 문제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와 진실과 상관없이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건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그 어떤 권력에 의한다면 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갑질을 했다는 걸 넘어서 이런 게 사실이라고 했다면 사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직원을 대해서 폭력적으로 하는 행위가 굉장히 문제라고 본다면 그 이상의 범죄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강선우 후보자 측은 조기현 변호사님, 전후 사정을 들으면 의혹과 사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소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전직 보좌관 A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전직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업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 후보자가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따돌리며 말도 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며 결국 주변 인물을 통해 내보내는 방식으로 일이 마무리된다. 해당 일로 문제를 꺼내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보좌진의 일단은 주장이에요. 자, 이 의혹에 대해서도 뭔가 좀 강 후보자의 어떤 구체적인 반박이나 해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해명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계속 그 관련 문제를 네네. 얘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이라는 분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격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이고 이후에 취업에도 제한받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분명하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보인다. 예,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 측이 얘기하는 또 사정에 의한다고 하면 그 반대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그 전직 보좌관이 주장하시는 말씀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네네.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그 맥락이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따라서 이게 갑질인지 아니면 이 의원실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의원과 보좌관 간의 관계에서 흔히 발생되는 문제가 특별한 어떤 이 각 캐릭터에 의해서 확대되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도 글쎄 이걸 대놓고 면전에서 그렇게 했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이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상하 관계고 채용권하는 의원이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존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회관이 넓고 의원이 여러 명이지만 이게 또 소문은 금방 납니다. 금방 그래서 난다. 의원들끼리는 뭐 예를 들면 저 사람 안 돼. 절대 쓰지 마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들 안에서도 또 다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보좌관들의 자치 조직이 또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특정 보좌관을 찍어서 저 사람은 이 바닥에서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예. 입장을 갖고 면전에서 아니면 공개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지 않다.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뭐 강선우 의원 일단 부인한 거고 네. 오늘 청문회에서 충분히 앞뒤 사정이나 이런 것들 설명하겠다고 하니 전직 보좌관의 주장이 정말 피해에 대한 절박한 호소인지 예. 아니면 오해 내지 강선우 후보자의 주장처럼 본인에게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진 분의 일방적인 폭로인지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 명이 아니라 이런 제보를 하고 있는 보좌진이 그럼 그 여러 제보를 했던 보좌진 모두가 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주장에 해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관건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이겁니다. 자, 전직 보좌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해서 논란입니다. 여당 청문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의혹 제보 전직 보좌진, 타 보좌진들과 극심한 갈등, 근태 문제가 상당했다. 또 다른 제보자, 허위 사실 및 악의적 내용 다수 언론사의 제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 이 법적 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갑질 제보 보좌관 고소, 변기 수리보다 더한 최악의 갑질이다. 주진우,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메시지는 국민 갑질 정부다. 박미영, 자당 보좌진들까지 악마와 인면수심 막장극이다 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승민 최고, 이 전직 보좌진 법적 조치를 두고서도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이제 사실과 다른 얘기가 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불가피하게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치가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어쨌든 지금 일파만파 뭔가 의혹이 확산되는 모양새고 네. 사실은 뭐 그 전직 보좌진들의 어떤 취재에 의해서 계속 이제 기사가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러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청문회 과정에서 또 얘기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허위 사실이었고 허위 사실을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설명 역시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역시나 어쨌든 오늘의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논란은 정말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아니라면 청문회에서 전직 보좌진의 증인 채택을 왜 거부했냐라는 데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곽규택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목인데 야당에서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확인 위해 강선우 전 보좌관 증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채택을 반대하면서 무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허위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증인 채택을 왜 반대하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곽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대목인데 김기웅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직 보좌진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지만 막상 증인 채택하자라는 야당 요구를 또 거부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사실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참고인이나 증인을 통해서 내 말이 맞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청문회를 하는 이유인데요. 아쉽게도 민주당은 수적 다수에 의해서 청문 그 증인이나 그다음에 참고인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또 얼마나 많은 어떤 자료 제출에 의해서 그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효성, 의문점이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금 민주당의 많은 후보자들이 김민석 총리에게 밥을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청문회에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산무청문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총리입니까? 그 사람이 장관입니까? 그러지 않은데도 굉장히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고 그 사람이 뭐 재산이 어떻게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 다수,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아유 어차피 처음이니까 뭐 여당 마음대로 하자, 뭐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해두게 이게 약간 낙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라는 거는 야당이 질이 멸렬하다 아니면 야당이 부족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인이 2억 원 관련해서 장모님한테 장모 찬스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증여세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낸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오후에 계속 버티고 안 내다가 우리 국민의힘 쪽의 청문위원들이 사실상 보이콧 했습니다. 그런데 안 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뭐랍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떳떳하면 그거를 소명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증여세 관련된 납부한 그 증빙 서류를 내십시오. 그겁니다. 결국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그 문제, 그런 인식 그 자체가 단지 야당을 우롱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증인 채택을 거부한 대목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조kim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이 증인 채택 그분이 와서 증언을 했을 때 벌어지게 될 장면을 보면 이게 인사 청문 제도의 취지에 맞을 것이냐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대충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직 보좌관이란 분을 통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야당에서는 계속 확인하는 내용으로 할 거고 그거에 대한 공격을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는 또 그에 반대되는 얘기, 다른 정황, 또 사전에 강선우 후보자 측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또 보좌관에게 대해서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또 확인하거나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매우 제한된 하루 청문 일정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 보좌관의 진술의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만 하다 끝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기된 내용이 있으니 후보자의 설명과 오늘 소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소명이 되는지 아니면 그 전직 보좌관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청문회 자리에 그 전직 보좌관을 불러 세워서 후보자를 망신 주고 계속 정치적 공방을 이 당이 이렇게 계속하는 방향으로 청문회가 그렇게 간다면 애초에 청문 취지의 도덕성, 윤리성에 대한 검증도 있지만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빠져버려서 국민들께 보여준 게 그 갑질이 사실이나 아니냐 이것만 하루 종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후보자를 통해서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그걸 왜 여당이 판단하는지가 문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상임위에서 공통적으로 증인 채택을 다 지금 거부하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난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그런 방식을 또 답습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강선우 후보라든지 또 이진수 후보, 정은경 후보 이런 분들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2차 가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 이 후보자의 의혹을 해명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른바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라는 애매한 지점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인데요. 함께 보시죠. 허종식 의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괴롭히는 것 같아 분노한다. 강선우 의원실 선임 비서관 모친,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딸이 2년 가까운 기간을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두둔, 뭐 모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허종식 의원. 자, 야당에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동료 보좌진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근데 예. 오히려 그들의 미래까지 막았다면 이거는 정쟁을 넘어서 인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2차 가해죠. 피해자 악마화죠. 그리고 그렇게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을 증인 채택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죠. 말씀드렸듯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은 우리 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폭로고 정쟁적인 사안이 아니다. 내부 부조리와 피해를 폭로한 사람을 문제화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행동인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더니 그동안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가해자 중심주의로 단기조를 채택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해 보좌진을 악마화하면 민주당의 다른 보좌진들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여당 내에 이 보좌진이 의혹을 폭로한 건데 2차 가해와 이 피해자 악마화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러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논문 베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입니다. 1차 내각 인선을 보며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으시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수많은 검토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죠가 돌아올 때 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들이 완벽해서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몇 장관 후보자들의 이 논란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대표적인데요. 장관 후보자 소명 납득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온 거 있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미뤄만 붙인다면 바람직한 자세 아니다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눈이 높다라는 발언은 딴 나라 얘기 같다라는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논란까지 나왔는데 박세문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떤 의혹이 나왔는데 뭐 괜찮은 후보자라고 포장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후보자를 검증하고 뭐 추천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추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께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거기에 좀 방점을 찍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이제 수많은 요소를 계속 고려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했고 뭐 계속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뭐 거절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또 한번 고심을 해보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일화를 저는 소개를 해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외에 지금 이제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에서 지금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뭐 보좌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좀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강선우 의원의 평소 성정이라던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것으로는 저는 뭐 그것까지 2차 가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보고 그리고 뭐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 일방의 주장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까지도 뭐 2차 가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곽태규 의원님. 예. 그 갑질 사건이나 미투 사건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존재를 하죠. 근데 그 가해자가 직접 안 나서더라도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피해자가 잘못이야.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려워. 이게 전형적인 2차 가해인 겁니다. 많은 장면들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에서 1년의 미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피해자들을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갑질 사건 터지니까 강선우 이제 후보자는 후보자의 품격을 지키려는 것 같아요. 뭐 피해자 쪽을 공격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 인물들이 그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고쳐야 될 2차 가해 병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온갖 부적격 사유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인지 정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든 인사를 봤을 때 보훈 인사 또 그 어떤 자질과 능력보다는 보훈에 초점을 둔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저런 보훈성 발언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떤 야당의 공격을 떠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당이 게시한 글 중에 이런 장관 되겠송이라는 게시글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적격자들이 정부 안에 가득해 이진숙, 이종석, 김용훈. 이진숙은 표절왕, 이종석은 과속 중독. 김영훈은 전가오범. 모두 부적격. 부르덕인 사도 정부 안에 가득해 강선우, 권오을, 정동영. 강선우는 갑질왕, 권오을은 허위글로. 정동영은 태양광 몰빵. 국민검증 각오해. 야당이 제작해서 만든 영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이 청문회에서의 해명도 저희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